네, 그러니까 윤병세 장관님, 일본의 종전 70주년 아베 담화와 관련해서 국제 여론을 환기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러한 접근 방식이 올바른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한일 양국 간의 이제 과거사 문제, 이것이 식민지라는 것이 이제 우리 한국이 일본에 당한 역사의 쓰라린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만은, 거기와 관련된 문제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상당히 많은 부분은 일본이 국제사회에 대해서 앞으로 어떠한 나라로서 살아갈 것이냐 하는 것과 밀접히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국제사회적인 문제, 특히 인류 보편적 가치 차원에서의 문제로 이 문제를 풀어나갈 때 일본의 어떤 실질적인 조치를 이끌어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전 70주년 담화도 그렇고요. 지금 한일 간의 위안부와 관련한 국장급 협의가 진행 중이죠. 조만간 어떤 해결책이 모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까? 현 시점에서 어떤 시기라든가 결과에 대해서 이제 예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금년에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 기념회를 맞아서 나름대로 이것을 하여튼 좋은 출발점이 되는 해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인식은 강하기 때문에 저희 정부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국회라든가 또 재계 또 문화계 아주 각계에서 상당히 복합적인 그런 대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 이러한 노력들이 위안부 문제를 포함해서 일부 문제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좀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측면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일 의원연맹에서 서청원 의원이 신임 회장으로 취임을 해서 일본을 한번 방문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한일 의원 간에 그동안 중단되었던 바둑 대회 그리고 축구 대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자민당의 니카이 총무회장이라고 있는데 그분도 만나 뵙고, 그때 니카이 총무회장 얘기가 한일 간의 인적 교류가 특히 일본에서 한국으로 오는 방문객 수가 상당히 줄어들고 있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래서 자기가 관광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을 대거 이끌고 한국에 오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1,400명을 이 사람이 이끌고 옵니다. 그래서 잠실 롯데에서 이번 주말에 행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치권 차원에서 민간을 이끌고 지금 하는 행사가 됐습니다만, 우리 정부 차원에서도 그것을 많이 지원하고 참여한다 하는 차원에서 행사에 이번 주말입니다. 주 행사에 정부 차원에서도 좀 협조를 하는 모양새를 좀 보여주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필리핀에 계속 사고가 나는데 최근에 또 한 분이 살해됐고, 그게 금년 중으로만 4명째라 그러고, 작년에도 또 10명이 살해당했다 그러는데, 이게 동남아 중에서도 특히 필리핀에 이러한 사건 사고가 많은데, 여기 좀 어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특히 이제 비율빈 경우 과거 어느 때보다 그런 위험성이 많아서 여행 경보를 특별 여행 경보로 민다나오 지역은 하고 있고요. 또 그 밖에도 경찰 영사도 좀 저희가 보내고 있고요. 또 경찰 영사 몇 명이 나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원래 1명이 있었는데 지금 하나 더 추가로 5명으로 좀 추가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인력 확대를 위해서 계속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위험성에 대해서 기도를 저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저희 관광객이나 거기 사업하러 가시는 분들이 신변에 특별히 유의를 할수록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비율빈의 치안 상황이 워낙 악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 강력범죄의 대상이 될 가능성은 항상 이제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부의 노력에 못지않게 해당되시는 그 방문객들께서 좀 특별히 유념하셔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필리핀이 이제 그 멀지 않고요. 기후도 괜찮고, 그리고 사건 사고가 물론 필리핀 사람에 의한 그 사건 사고도 있지만 우리 교민들끼리 또는 여행객들 간에 그러한 사건 사고도 많이 일어나는데, 또 올해 들어서만 벌써 4명째 이러한 사고가 났다고 하니까 앞으로도 더 많은 사고가 날 것 같다는 그런 또 불길한 예감도 들고, 또 필리핀에 대해서 좀 더 다양한 방안의 대책을 좀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경찰 인력이 그동안 많이 늘어서 5명으로 늘은 거는 상당히 고무적인 일인데, 그 외에도 다른 인력 지원이라든지 기타 우리 여행객에 대한 안내도 좀 더 강화를 하는 그러한 차원의 좀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중점 지역으로 저희가 계속 관리하고 더 강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동포재단 이사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외통에서 몇 번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제1동포에 대한 민족 교육 문제가 문제점만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전혀 개선의 징후가 보이고 있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우리 민족학교라고 할 수 있는 오사카의 백도학원 금강학원은 사실상 일본의 갑종학교 아닙니까? 문부성 법령에 의한 갑종학교라서 일종학교죠. 일종학교라서 좀 더 하시죠. 네, 일조학교에 해당이 돼서 일본 교육 커리큘럼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지금 우리 교육부는 엄청난 예산을 지원하고 있죠. 그 예산 규모에 대해서 혹시 아십니까? 하여튼 4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40억 원이 아니고 아마 더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학교 운영 예산에 우리가 지원하는, 교육부가 지원하는 것이 한 35%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3분의 1 정도는 일본 문부성이 지원하고, 나머지 3분의 1은 수업료로 충당을 한다 그러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한글 교육이라든지 우리 역사 교육이라든지 하는 거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일종의 과외 공부식으로 하고 있어요. 한글 교육도. 그래서 민족 학교라는 학교를 나와봤자 애들이 우리말 못하고, 그리고 일본 대학 들어가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을 해요. 그럼 우리말을 배우고 싶어 하는 교포 자녀들은 어디를 보내냐 하면 조총연계 학교를 보냅니다. 조총연계 학생의 80%가 민단계다 하는 것이죠. 근데 민단계가 완전한 민단계는 아니고, 그 중에 한 5만 명은 과거 조총연계를 우리가 이제 민단 쪽으로 전향시켜서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완전한 민단계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러나 60 내지 80%의 우리 민단계 교포가 조총연계 학교에서 북한식 교육, 북한 교육을 받고 말도 북한말을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현실이 지금 몇 년째 방치가 되어 오고 있어요. 근데 아무런 조치가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외통해서 처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 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책을 세워야 됐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그동안 전문가들을 만나고 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대체로 한 3가지 3분 더. 대체로 한 3가지 정도의 아이디어들이 나오더라고요. 대안이 나오는데, 하나는 차라리 조총연계 학교를 지원하자 하는 얘기까지 나와요. 조총연계 학교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해서 필요하면 거기 선생도 보내고 지원하자. 근데 조총연계 학교는 자체 공급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총연계 학교에 대학교를 나온 애들이 그러니까 북한말 교사로 공급이 되기 때문에 조총연계 학교를 지원하는 건 현실적인 방안이 아닌 것 같고, 그건 이제 사자 하는 얘기도 있는데 그건 너무 예산이 많이 들고, 또 하나는 오사카의 KIS라고 아시죠? 네, 국제학교. 그거를
하나의 어떤 제3의 카테고리로 삼아서 그런 학교를 지원해주고 또 그런 학교를 만들자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하나의 현실적인 대안은 되겠는데 지금 그 KIS에 다니는 학생 수가 몇십 명밖에 안 돼. 60명, 60, 70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안치고는 너무 이제 작은 것이죠. 또 하나의 대안은 제가 생각하는 건데 이건 민단의 지부를 좀 활용하자 하는 겁니다. 민단이 지금 각 도시마다 지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한글 학교를 운영하는 데도 있고 운영하지 않는 데도 있는데 한글 학교를 운영하는 데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일본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민 자녀가 아니고 뭐 주말 한글 학교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민족 교육을 일본 내에서 확대하는 데 있어서는 민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민단 지부를 활용하는 방안하고 KIS 같은 그 코리아 인터내셔널 스쿨이죠. 근데 거기는 한글이라고 안 가르치고 코리아어라고 가르친다는 겁니다.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약간 정체성에는 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것이 제3의 카테고리라고 해서 지금 이제 하나의 아이디어로 나와 있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저는 특단의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 물론 다른 나라에도 우리 민족 교육 중요하고 한글 교육 중요한데 일본에 있는 우리 제1동포들은 이대로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 하는 점을 강조하는 겁니다. 또 하나 그 제1조선족이라고 말씀드려보셨습니까? 제1조선족? 네. 그러니까 조선족이 한국에만 오는 게 아니고 일본에 가서 거기서 정착하는 사람 숫자가 지금 10만 명에 이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민족적으로는 한국인인데 국적은 중국 아닙니까? 그리고 그 자녀들은 일본에서 태어나요. 이게 애들이 삭갈리는 겁니다. 이게 일본어를 해야 될지 중국어를 해야 될지 한글을 해야 될지. 제1조선족도 10만 명에 이르고 있는 이 현실. 지금 우리는 일본에서의 우리 민족교육을 너무 방치해뒀다 그간에. 이건 이제 본격적으로 좀 우리가 되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총체적으로 우리 이사장님 한번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지금 일본에서의 민족 교육이 조총련에 비해서 상당히 좀 아쉬운 점이 많이 있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아니면 그것을 이제 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KIS를 한국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일종의 한국 학교를 만들기 위한 논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교육부에서 그 실사단이 나가서 오사카에 가서 그 학교를 조사를 했고 했는데 그 결과는 이제 곧 나올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말씀하신 민단에서 지금 각종 한글 교육을 이제 하고 있고 또 저희 재단에서도 이제 민단이 매년 사업에 검토하는 데 있어서 교육 사업에 가장 역점을 주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제 민단에서 한글 교육하는 데는 사실 우리 민단에 우리 이제 자제들도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본 사람들도 이제 많이 와 있고 그거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그 학교에 지원을 줄인다기보다는 저희가 적극화 시켜가지고 가급적 한국 사람들이 아니면 우리 민단에 하는 후손들이 많이 와서 공부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권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일본에는 저희가 통계로 한 8만에서 10만 정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선족 동포들이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도 거기 와서 중국 학교를 만들기보다는 한글 학교를 만들어서 우리 한글 교육을 지금 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단에서도 조선족이지만은 비록 그 사람들이 중국 국적을 가졌지만은 우리 동포재단에 예산 요청을 하면 저희가 지원을 하겠다 해가지고 최근에 지금 저희가 수요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본 지역에서 민족교육이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좀 시급하다는 건 저희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